불법 체류하던 러시아 남성 2명이 완도에서 강도 횡격을 벌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리 범행과 도주를 준비했던 이들은 곧바로 출국하려다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과 남해안철도 목포 보성 구간이 전철화됩니다. 전남 서남권이 육해공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전제돼 있지 않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죄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법 체류하던 러시아 남성 2명이 강도 횡격을 벌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행기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경찰의 공조수사로 체포됐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 출국장, 러시아 국적의 33살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걸어 나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회항시킬 만큼 체포 과정은 극적이었습니다. 이들 러시아인들은 지난 17일 저녁 전남 완도군의 한 주택에 진입해 64살 정모 씨를 폭행하고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행은 이 분사호수를 가지고 정 씨의 몸을 묶고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에서 2km가 떨어진 이곳 축사에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정 씨는 다음 날에서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 그래갖고는 여기도 묶어져갖고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인근 양식장에서 일했던 러시아 남성들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국 지방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A씨 등은 러시아로 출발하기 직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공조수사가 사건 해결에 빛을 발한 겁니다. A씨 등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모국으로 돌아갈 여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도에서 어쨌든 뭐 공항 가려면 어디 부산 쪽 가서 자고 이동하고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비용이 필요했겠죠. 경찰은 러시아 남성 2명에 대해 강도치상과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인 여성 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한평 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인 등 5명을 집무실 등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포에서 강릉까지 고속열차로 3시간,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대, 그리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KTX 2단계 구축 사업, 현재 목포와 서울을 오가는 KTX까지 합치면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전남 서남권이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목포와 보석을 잇는 남해안철도의 전철화 동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강호축까지 합쳐지게 되면 전남은 전국의 모든 지역과 함께 물류 관광산업 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SOC 중심에 전남 서남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대되는 효과도 크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 역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선 종점인 KTX 목포역. 연말을 맞아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KTX와 XRT가 함께 운행하는 목포역은 주말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015년 호남 고속철도가 들어서면서 목포는 2시간 30분이면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철도는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생활권뿐만 아니라 물류, 관광 등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과 목포항 등 인프라가 철도와 상호 연계된다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다 보니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대중교통 확대와 주요 정차역의 개발지구 연결, 그리고 소비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가 거점, 그러니까 광역도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 하면은 지방도는 그 전라남도 내에 시군을 연결하는 그런 핏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철도 등 국토 개발에 항상 소외됐던 전남 서남권. 잇따른 철도 인프라 확대로 지역 발전과 동북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충청북도가 기술적 문제와 예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충북선과 호남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우송 연결선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소 5시간 이상 걸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의 이동 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호남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우송 연결선 공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게 되며 노선의 선형과 정거장, 열차 운행 계획, 지반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일본의 사과가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는 사죄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리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이른바 문희상안에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문희상안이 통과된다면 인권 문제를, 역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선례로 남아 오래도록 비판받을 것이다. 법안은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해 한일 두 나라의 기업,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거나 이끌어낼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도 사죄가 먼저라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사죄 없는 그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안이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부딪히면서 진통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암군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 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이 활기차고 당당한 영암군을 비전으로 4개 분야 4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를 영화주간으로 정하고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10여 편을 상영합니다. 해남군은 연말을 맞아 국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 영화주간을 정했다면서 영화 관람권은 현장 예매와 인터넷 예매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거리인 목포 만호동에서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영화예술축제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옛 조선 미국 창고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7080 추억 영화제와 어린이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행사장 마당에서는 딱지치기 등 옛날 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와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금호타이어 등 한국 기업 100여 곳이 있고 베트남 호치민 북부에 위치해 있는 빈푹성의 인민의회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군 성전면 수지사에서 200만 원, 금당마을 주민 28만 원,
도림마을 주민 23만 원, 달빛 한옥마을 주민 20만 원, 금당마을 이희영 씨 10만 원, 장등마을 주민 9만 원, 신북면 버들 농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100만 원, 월평 1, 2주민 40만 원, 월평 1, 2주민 22만 2천 원, 자율방재단 20만 원, 문예체육행사 추진위 20만 원, 자율방재단장 이건배 씨 10만 원, 명동 1, 2주민 6만 4천 원, 영암군 도포면 원앙 1, 2, 덕화 1, 2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도포 1, 2주민 11만 원, 서호면 소울마을 주민 18만 8천 원, 화소마을 주민 11만 7천 원, 남아동 마을 주민 10만 8천 원, 신흥마을 주민 9만 1천 원, 아천마을 주민 7만 6천 원, 군서면 동계마을 주민 33만 5천 원, 서호정 마을 주민 20만 7,500원, 신흥동 마을 주민 7만 7,500원, 제향군인회 서호지회장 박종식 씨 5만 원, 장흥군 장평면 충내마을 주민 27만 원, 장택마을 주민 20만 원, 임리마을 주민 16만 원, 선정 1구 주민 15만 원, 여의마을 주민 9만 원, 무안군 운남면 신촌마을 주민 25만 원, 동암 1, 2주민 16만 원, 성내 사리 주민 12만 원, 청계면 청계 1, 2주민 20만 원, 목포 2차돌 하당점 이은찬 어린이가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되는 조례에서 근로라는 문구가 모두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의회가 의결한 근로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등 개정안에 따라 24개 조례에서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용어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보람이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 근로정신대에서 악용되고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면서 노동이란 단어를 불운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해안과 서해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2mm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완도와 여수 등 남해안 6군데 해수면을 관측한 결과 지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해수면이 연평균 2.44mm씩 상승했고 목포 등 서해안 7군데의 경우에는 2.48mm가 매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경우에는 남해안은 3.59mm, 서해안은 2.02mm씩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인 영농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영농과 생활 쓰레기 280톤을 수거하고 농업 부산물 500톤을 파쇄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